네, 아베에서 스가, 기시다 정권으로 이어진 일본 자민당 집권 9년을 평가하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 공명당과 합해서 집권에 필요한 과반은 넘기겠지만 자민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단 오늘 투표가 몇 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 7시부터 전국 4만 6천여 곳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투표 마감 후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공개될 예정인데요. 개표 결과는 지역에 따라 발표 시점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곳은 오늘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입니다. 지역구 289석, 비례 176석을 놓고 각 당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본 투표일에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지난 중의원 선거보다 100만 명 가까이 더 참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투표 참여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의 투표율 54%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각 당 대표들은 어제 마지막 뉴스에서 이번 선거가 일본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皆さん一人一人の明日を選び取っていただく自民党、公明党、自公政権に力を与えていただきたい。本当にその余裕がこの国にあるのか、この社会にあるのか、あなたの暮らしにあるのか、勇気を持って変えませんか。私たちと一緒に変えようではありませんか。 네, 판세도 좀 궁금한데요. 자민당 의석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인 233석 이상을 얻어야 자민당은 집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자민당은 276석, 공명당 의석과 합치면 300석을 넘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자민당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단독 과반을 유지해 왔는데요.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단독 과반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비례를 제외한 소선거구 70%를 넘는 곳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접전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연립여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해 정권을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민당 의석수는 상당히 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를 연립여당 합쳐서 과반 의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선 스가 내각이 코로나 대응 실패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 속에 물러나면서 목표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는 아무래도 기시다 내각의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납니다. 자신이 처음 진두지휘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최악의 결과는 자민당이 40석 넘게 의석을 잃어 단독 과반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는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단독 과반을 겨우 넘기더라도 총리 리더십에 대한 불안한 시선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연립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하고 상임위원 다수를 확보하는 이른바 절대 안정다수 261석 이상을 얻으면 합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못 미치지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위원 절반을 얻는 이른바 안정다수 244석을 얻으면 총리 책임론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승했던 지난 선거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 자민당은 코로나와 경제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줄더라도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기시다 내각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